중국 BYD에 공습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품질 문제가 터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의 아토 3 모델이 낮은 가격 등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품질 문제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공조기 작동 시 송풍구를 통해 흰색 가루가 나오는 이슈가 다발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해당 결함의 원인이 공조기 필터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불과 3년 전 출시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체에 부식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팬더, 범퍼 등 차체 전면부 주요 부품 볼트 체결부에 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휠베이, 도어 부분에서도 부식이 된 사례나 이동 중 도어 잠금이 해제되는 아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전압차가 큰 LFP 배터리 특성상 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이 권장돼 효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통에 오류도 나타났습니다. 운행을 마치고 전원을 껐을 때 라디오가 저절로 켜지는 결함이 다수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로 지도 앱 사용 시 경로 음성 안내가 제공되지 않는 오류도 발생했습니다. 이외에 순정 12V 배터리의 잦은 방전과 18에서 24개월 내외의 짧은 수명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싼 가격으로 고민했지만 결함이 너무 많다, 국산차 결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BYD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육성 정책에 힘입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로 기술 경쟁력도 고도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기차 개발, 생산, 판매, 해외 운송에 이르는 자체적인 수직적 통합 모델도 제품 성능을 혁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중국이 유럽을 평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중국 전기차의 유럽 최고 점유율은 10%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중국의 덤핑 공세로 인한 말도 안 되는 초저가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어디보다도 중국몽이 심한 유럽에서조차도 선을 넘었다고 할 만한 수준의 덤핑 공세에 시달려 유럽에서도 결국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유럽 판매량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브랜드는 9월 유럽 전기차 인도량에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한 8.5%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국 상하이 자동차 그룹의 MG가 42% 감소한 판매량으로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9월 한 달간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 모델은 테슬라 모델 I와 모델 3이었습니다. 3위는 스코다 에냐크, 4위는 볼보 EX30이 차지했습니다. 애초에 중국 전기차는 정식으로 출시한 유럽에서 품질로는 호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해마다 선정하는 유럽 올해의 차의 중국차가 후보로 올라간 적은 BYD의 실 한 번뿐이고 그마저도 현기차에게도 밀렸습니다. 올해에도 현대기아차의 EV3과 캐스퍼 일렉이 후보에 올랐지만 중국차는 단 한 개도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전기차의 가성비는 어떨까요?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사 BYD에 4년 동안 5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독일 싱크탱크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내고 중국 당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BYD에 37억 달러, 약 5조 473억 원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BYD가 2022년 한 해 동안 수령한 보조금은 23억 달러, 약 3조 1374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킬 연구소는 BYD는 중국 국영기업인 광저우 자동차그룹 또는 상하이에 공장을 운영하는 테슬라 등 기업과 비교해 훨씬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혜택까지 더하면 BYD가 실질적으로 받는 재정적 혜택은 더욱 클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보조금 정책 같은 것을 자국에 유리하게 짜는 정도가 아니라 보조금 제도 자체를 없애고 자국 기업에 다이렉트로 5조가 넘는 돈을 지원한 것입니다. 게다가 세금 혜택부터 부지 임대 할인의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자국 기업을 밀고 있습니다. 이를 가격에 녹여내 과잉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의 관세를 엄청나게 물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자율주행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실제 중국 내에서는 BYD의 엄청난 자율주행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만해하던 BYD의 전기차가 해외에서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11월 중국 BYD의 준중형 전기 SUV 아토3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유럽 차량 평가 기관인 유로 NCAP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아토3은 유로 NCAP의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에서 0점을 받아 부적합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토3은 카메라가 속도 제한 표지판을 감지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으며 시스템이 고정식, 가변식, 임시 속도 제한 표지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구분 길이나 교차로에서 속도를 조절하지 못했으며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계속 작동시키면서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을 해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의 자율주행차들의 사고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안전보다는 일단 기술 먼저 발전시키라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BYD는 전기 지게차, 버스, 트럭 등 국내 상용차 시장에 먼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꾸준히 성장한 BYD는 작년 상용차 시장에서 전년 대비 59.2% 증가한 1038대를 판매하며 수입 상용차 브랜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BYD 코리아는 작년 11월 국내 승용차 브랜드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후 3000EV를 비롯한 6개사와 딜러 계약을 맺었고 우리금융캐피탈과 금융 업무를 제휴하는 등 승용차 시장 진출을 착착 준비해왔습니다. BYD가 한국 시장에 얼마나 파고들 수 있을지는 전망이 분분합니다. 우선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국산 브랜드의 점유율이 높은 한국 시장 특성상 BYD가 별다른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경우도 지난해 122,775대가 신규 등록된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54.6%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테슬라가 24.2%였습니다. 한국과 시장 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 BYD가 부진한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BYD는 일본에서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펼쳤으나 지난해 말까지 누적 판매량은 3,669대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차들이 한국 시장을 노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에 공장을 짓거나 현지 업체와 합작사를 세우는 식으로 고율 관세를 피할 전략을 구사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생산기지와도 이 같은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한국은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 등 주요 자동차 시장과 FTA를 맺고 있어 여러 규제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국 내수 시장도 작지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나 캐나다처럼 중국 전기차의 택가리 역할을 하는 국가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산 기술만 들어가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선 해외 영향력을 꾸준히 키워온 BYD의 존재감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업계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로 인해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가성비 브랜드의 파급력은 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BYD는 동남아 전기차 시장을 잠식하며 2023년 태국 35.4, 말레이시아 40.4, 싱가포르 24.5%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성능 사양이 똑같은 중국 전기차가 국산 가격의 70에서 80%일 때 구입 의향은 29%로 올랐고 50에서 60%일 땐 응답률이 61%가 구입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BYD의 한국 시장 첫 모델인 아토3은 일반 트림이 3,100만원대, 상위 트림이 3,300만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이에 대한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남들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한국에서 중국 전기차가 성공할 수 없음, 가격도 저렴하다고 언플하던데 중국 현지가보다 1,000만원 가량 더 비쌈, 맞아 한 2천 정도 하면 살 것 같다, 딴 데는 몰라도 한국, 일본에선 성공 못할 듯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시온TV였습니다.